9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미 ISM 제조업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양시장 낙폭을 확대해 마감했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으로 모멘텀이 제한되었지만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 등의 금융, 유통, 통신 등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장 초반 양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 ISM 제조 PMI를 앞두고 경계감이 심화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 지표가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던 만큼 8월 결과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들의 낙폭이 확대되었고 특히 애플 관련주는 아이폰 16 공개 직후에 화웨이의 3단 폴더블 폰 공개 예정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반면에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한국전력 등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상승했고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발의될 수 있다는 소식에 STO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제조업 지표 실망감에 9월의 첫 거래일 큰 폭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낙폭이 심화되면서 나스닥은 3%대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대 급락했습니다. 8월 ISM 제조업 PMI는 47.2로 전월보다는 개선되었지만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고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PMI의 하위 지수 중 하나인 신규 주문 지수는 44.6으로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수라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한 건설 지출도 부진하게 발표되었고 이에 GDP 나우의 3분기 성장률은 연율 기준 2.0%로 하향됐습니다. 업종별로는 S&P 500 내 생활 필수품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9% 넘게 급락했고 인텔, 마이크론, AMD 등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 관련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2%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위축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주요국 증시가 1% 내외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고 달러 역시 위험 회피 심리가 자극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4%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공급 증가 부담과 수요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2거래일 연속 급락해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제조업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높아지면서 9월 B컷 가능성이 재차 39%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제조업 지표 부진에 이어서 고용 보고서 부담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 급락이 나타났던 만큼 이러한 상황의 재현 가능성이 투심을 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를 대기하는 경계감과 또 엔화 강세의 재개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급락 영향 등의 국내도 매물 소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제조업 실망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급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해외 채권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우 의원입니다. 네, 해외 채권 9월 월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고용지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통화정책 먼저 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실업률 상승했을 때도 사실 고용지표의 디테일들을 보면 침체와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는 8월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실업률 이후에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 예를 들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2분기 성장률 잠정치, 그리고 7월 저축률 등은
여전히 소프트 랜딩 경로를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표들 중에서 저축률 데이터를 한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PC 데이터가 최근에 저축률이 2.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가계 개인 저축률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의 평균치가 6.9%였는데 꾸준히 하락하면서 2.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축률이 작다라는 의미는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계는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과거보다는 소비 성향이 강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왜 소비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벌어들이는 돈이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득 증가율이 계속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가계들은 연간 소득 증가율이 3%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소비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 또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X축에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그리고 Y축에는 저축률을 표시를 해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을수록 가계는 저축보다는 소비의 유인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지탱시켜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9월달 통화 정책에서 B컷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실제 인하폭은 25bp 인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금리 전망은 내년도까지 금리 전망 테이블을 제시를 해두었는데 전월달과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연내 3회 인하 총 75bp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5%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 B컷이냐 25bp 인하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는 미국 경제 침체가 임박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그림 12번 왼쪽 그림을 보시면 0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과거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처음 인하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후로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으로 표기된 2001년도와 2007년도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0만 건을 하회했던 시기였고 그 두 시기에만 사실은 연준이 B컷을 처음부터 단행했던 사례들이고요. 그 외의 사례들 지금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른 사이클들은 비농업 고용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0pp보다는 25pp 인하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당장 침체가 임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컷보다는 25pp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채권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10년물 금리는 소프트 랜딩 전망 하에서 적정 범위가 3.8에서 4.2%라는 밴드를 제시를 해오고 있고 첫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이 밴드의 하단 3.8에서 4% 정도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 테이블을 보시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3.8% 정도에 이제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은 당장 이번 주에 고용 지표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 1번을 보시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발표될 졸트 보고서 그리고 8월 금요일날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했을 때 그 지표가 조금 소프트 랜딩에 가까울까 아니면 침체에 가까울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8월 실업률 컨센서스는 4.2%고요. 뭐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오던가 아니면 더 높게 나오던가 이렇게 좀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을 해봤고 저는 발생할 확률은 이 소프트 랜딩일 가능성이 2배 정도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와 3분의 1이라는 주관적 확률을 부여를 했고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반응일 텐데 사실은 실업률이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은
15bp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폭은 9월 FOMC 이전까지의 변동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반면에 만약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10년물 금리의 하락 여력이 크게는 30bp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할 확률은 소프트 랜딩 쪽이 우위지만 10년물 금리의 변화 폭은 하방 쪽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이 여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뒤에 밑에 결론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 경로가 좀 우세해 보인다라고 하면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가 넘었을 때는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지표가 부진했을 때는 금리가 하락을 하겠지만 그 생각보다 금리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 3.6%까지는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 외에 금리와 크레딧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7월에 실업률이 상승을 했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침체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8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2분기 성장률 그리고 7월 저축률 등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침체보다 소프트 랜딩 경로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1월, 12월 총 3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75bp 총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내년까지는 3% 초중반대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그 소프트 랜딩 전망하에 국제 10년 금리의 적정 범위는 3.8%에서 4.2%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 한번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IT 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삼성 SDS의 고객 대상 연례 행사인 리얼 서밋 2024의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내용에 앞서 목표 주가 20만 원, 투자액은 바이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드립니다. 일단 삼성 SDS는 9월 3일 전일 고객을 초청하여 기술 현황을 짚고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리얼 서밋 2024라는 포럼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지금껏 코파일럿이라고 지칭이 되는 AI를 에이전트로 일괄 교체하면서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즉 코파일럿이라고 하면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AI라고 정의되던 것 대비 에이전트는 사람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AI로 정의하면서 금년부터 에이전트 중심의 AI가 개발이 마무리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에이전트 레벨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은 100여 개 기업으로 15만 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 중이다라는 점을 언급하였고요. 이와 같은 사용 사례가 누적되면서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전일 발표 내용 중 삼성 SDS의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MS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인 MS 애저에서 페이브릭스 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GPU 애저 서비스 형태의 수익 모델, 퍼스널 에이전트가 삼성 SDS의 AI 매출액 성장률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껏 삼성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제공했던 AI 솔루션, 페이브릭스라든지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솔루션들을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인 MS 애저에 이르면 10월부터 출시를 하면서 그 고객군 자체를 고객 저변 자체를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S는 전반적인 매출액 측면에서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자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 모델을 적용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업들은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삼성 SDS와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벤트라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SDS가 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얼 서밋 2024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AI가 사람의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는 코파일럿 레벨에서 이제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레벨로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SDS의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그 증권업 8월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8월에 우선 일평균 거래 대금은 18.2조 원으로 전월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2분기 대비로는 이제 13.2% 수준입니다. 이제 8월의 거래 대금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8월 초 나타났었던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월평균 시가총액이 이제 하락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거래 융자 역시 전월 대비 8% 감소했습니다. 8월 초에 나타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단기간에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가 크게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8월과 9월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상반기 대비로는 부진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지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인 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국채 금리는 전월 말 대비 하락했고, 6월 말 대비로는 이제 24bp 또 22bp 하락한 수준입니다. 8월 달에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서 보유 주식형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7월과 8월에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이 이 영향들을 모두 상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체 금리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8월에 증권업종은 1.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3.5% 하락한 것 대비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이는 변동성 확대로 거래대금 감소, 또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채권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채권금리 하락 구간들을 감안을 할 때 증권사들의 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충당금 및 해외 부동산 펀드 손상 규모가 당초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부동산 PF 1차 사업성 평가 안에서 대형사들의 충격들이 저희의 우려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이익은 상반기 대비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 부분들은 이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규모 채권 평가 이익 등을 감안을 할 때 또 충당금 부담이 또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담까지 감안을 할 때 3분기 실적은 이제 상반기에 이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양호한 흐름이 그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3분기는 여전히 견조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과 대규모 평가 차익, 그리고 2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당금 부담 등을 감안해 볼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상반기에 이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강승권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